소설 속의 사랑. 타입이 다른 네 자매의 성장기. 올컷의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은 미국의 소설가 올컷이 1868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입니다. 올콧의 자전적 소설인데 성격이 다른 네 자매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출간 즉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야기는 파산을 했지만 엄격한 청교도 정신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남북 전쟁에 나가 있는 1년 동안 네 자매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차분하지만 허영심이 강한 큰딸 매그, 사고뭉치 작가 지망생 둘째 조, 천사 같은 심성의 셋째 베스, 멋내기를 좋아하는 막내 에이미가 그들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환경이지만 고비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네 자매는 1868년 첫 발표 이래 약 150여 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웃집 로리와 로렌스 할아버지 등 이웃들 사이에 오가는 감동적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네 자매는 각자의 단점을 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거듭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 하나로 올컷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떠올랐으며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지 선정 최고 100대 소설에 선정되었는데 독자들이 네 자매 중 한 명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공감의 힘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미국의 철학자, 시인, 소설가, 초월주의자인데 1832년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고 55세로 사망할 때까지 생애의 대부분을 보스턴과 콩코드에서 보냈습니다. 초월주의자이자 아동교육문자인 부친 아모스 브론슨 올컷에게 철저한 정신교육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초월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7살 때 부친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가르치는 학교 콩코드 아카데미에 보내 교육을 받았는데 소로는 학생들을 학교 밖 숲에 데려가 새들과 꽃에 대해 가르치거나 여우 굴과 사슴 발자국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소로는 더 머스케터퀴드라는 작은 배를 학생들과 타고 서드베리 강과 아사벳 강을 따라가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보여주면서 역사 수업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가족이 랠프 월도 에머슨의 집 근처 오두막 집으로 이사했고 루이자는 에머슨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서 야생화를 에머슨을 위한 선물로 남겨둔 적이 있었지만 에머슨은 못 본 척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의 원래 꿈이었던 배우 지망도 단념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일찍부터 집안 살림을 도우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올컷은 생계를 위해 교사나 하녀 등의 직업을 전전했고 남북전쟁 때에는 간호병을 자원해 일하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을 살려 잡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1863년 발표한 병원 스케치가 주목을 받았고 남북전쟁 당시의 후반인 뉴잉글랜드의 가정을 묘사한 작은 아씨들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30여 편의 소설을 남겼습니다. 이 중 작은 아씨들은 작가 자신과 자매들에서 모델을 따서 만들었는데 특히 아씨들 중 조세피는 작가 본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1888년 3월 4일 부친 아모스가 죽은 이후 1888년 3월 6일 보스턴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으며 초월주의자들인 에머슨과 소로가 묻힌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슬리피 할로우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떠나고 남은 집에는 어머니 마치 부인과 화녀 해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네 딸이 남아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마치 가의 큰딸 매그는 마치 가문의 장녀로 자매들에게 의지가 되는 큰언니 엄마에겐 믿음직한 큰딸입니다. 몰락한 집안 형편에 불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숙녀로 로리의 가정교사인 존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활달하고 생기 넘치는 고집쟁이 아가씨 존은 마치 가의 둘째 딸로 작가 지망생으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매들 중 가장 개성이 강한데 이웃에 사는 로리와 값진 우정을 나누며 자매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살아있는 천사 베스는 마치 가문의 셋째 딸로 몸은 약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넓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인데 로리의 할아버지인 로렌스 씨와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성홍열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자매들의 애를 태웁니다.
귀엽고 사랑스런 막내 에이미는 마치 가문의 막내딸로 아름답고 귀여운 용모를 지녔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누구보다 언니들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둘째인 조아는 자주 부딪히는 편이지만 엄마에겐 너무나 소중한 막내딸입니다. 네 자매들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다정한 자매들로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 날 자신의 선물을 사는 대신 엄마의 선물을 사는 네 자매들입니다. 매그는 장갑을, 조는 실내화를, 베스는 손수건을, 에이미는 향수를 선물하고 엄마가 선물한 책을 읽으며 성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이웃집 로렌스 할아버지의 손자 로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네 자매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며 넉넉지 못한 자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전쟁 중 아버지의 부상 소식이 전해져 마치 부인은 로리의 가정교사인 존 브룩 선생과 아버지를 보기 위해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마치 부인이 없는 사이에 베스는 성홍열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지만 큰 고비를 넘기며 살아납니다. 마치 부인과 아버지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매그와 존 브룩 선생의 사랑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속물적으로 사는 건 원치 않아. 단순히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멋진 집에서 산다고 행복하진 않거든. 사랑이 결여된 집은 진정한 집이라고 할 수 없어. 자존심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여왕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랑받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편이 나아. 우리의 짐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단다. 그리고 선의와 행복에 대한 갈망은 수많은 역경과 실수를 헤치고 진정한 하늘의 도시인 평화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길잡이란다. 불만스러울 때마다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게다. 너희가 짊어져야 할 작은 짐에 대해 조언을 해줄게. 때로는 짐이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짐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짊어지는 방법을 깨달으면 점점 가볍게 느끼게 돼. 늙어서 관절이 굳을 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날까지 계속 뛸 거야. 나를 철들게 하려고 재촉하지는 마, 언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잖아. 나는 최대한 오래 아이로 살고 싶어. 조는 자신이 천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글이 잘 쓰일 때면 모든 것을 잊고 몰입했다. 결핍도 근심도 좋지 않은 날씨도 의식하지 않고 상상 속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들어앉아 작가에게는 현실과 다름없는 상상 친구들과의 삶을 즐기며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행복한 몰입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밤낮이 짧게 느껴졌고 결실을 맺지 못해도 매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한 것뿐이야. 숙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언니들은 비웃겠지만 난 마음과 태도 모두 훌륭한 숙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치사하게 굴면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잖아.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물론 오빠가 조 언니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망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하는 걸 갖기 어렵게 됐다고 나머지 좋은 선물들을 다 내다 버리는 건 정말 못난 짓이야. 가난도 그 나름대로 머리를 쓰든 손을 쓰든 진실한 노동에서 오는 순수한 만족은 역경의 달콤한 열매 중 하나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롭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축복의 절반은 결핍이 주는 영감 덕분이다. 가난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결점을 참고 위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인내심을 배웠다. 우리가 읽고 싶어. 우리를 위해 뭐든 써보렴.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시도해봐. 분명히 너한테 도움이 될 거고 우리도 즐거울 거야. 조는 돈이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만큼 조는 돈과 힘을 갖기로 결심했다. 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눈물을 닦아주고 짐을 나눠드는 것이 여자로서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 몫의 짐은 내가 들어요. 프리드리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도 당연히 도울 거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결국 세상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가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원칙에 입각해 새롭게 조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차차 들었다. 새로운 원칙 아래서 종교는 이념에 밀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고 지성이 유일한 신이 될 공산이 컸다. 조의 눈에는 세상이 다시 올바로 서는 듯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옛 신념들이 새 것보다 더 좋게 보였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었고 불멸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축복받은 사실이었다. 신앙은 말보다 행동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법. 베스는 믿음을 통해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얻었다. 일을 하는 게 건강에 좋고 누구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 일을 해야 삶의 권태를 느끼지 않고 나쁜 짓을 멀리할 수 있는 거야. 일은 건강과 영혼의 보탬이 된다. 앞으로 살면서 온갖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 사랑의 마음은 원래 알 수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시간과 본성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 여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은 상자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공부해서 세상 일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지. 그게 다 너와 내 가족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깐. 작은 아씨들은 캐서린 헵번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1933년 동명의 영화를 시작으로 거의 10년마다 드라마와 영화로 꾸준히 리메이크됩니다. 1933년 작품에는 캐서린 헵번과 조안 베넷이, 1949년 작품에는 준 앨리슨, 피터 로포드, 마가렛 오브라이언, 엘리자베스 테일러, 자넷 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1994년 작품에는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을 했으며 2018년 작품은 리 톰슨, 테일러 머피, 엘리 제닝스, 멜라니 스톤이 출연했습니다. 가장 최근작인 2019년 작품에는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엘리자 스캔런, 티모시 샬라메 등이 출연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타입이 다른 네 자매의 성장기, 올컷의 작은 아씨들이었습니다.